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주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 지금부터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종목 접수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기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나서 입장하시면은 저희 전문위원분들의 이름이 쭉 여러 분 뜨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또 원하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골라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입장해 보셔가지고 종목 신청도 많이들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종목 신청 받고 있는 거 계속해서 하나 두 개씩 순차적으로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399님의 종목 볼 거고요. 드리머스 컴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4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분께서 상담을 도와주실지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리머스 컴퍼니 아이리버죠. 사명이 변경된.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맞아요. 같은 분이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8,500원 이탈 여부 리스크 관리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제 이제 장중 저가가 좀 있었어요. 장중 저가가 8,310원이고 종가로서는 8,480원, 한 20원 빠진 8,500원이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8,570원, 8,500원 위로 다시 올려놨죠. 뭐 이 투자 포인트라든지 대응 그 부분은 크게 바뀐 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는요. 근데 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항 가격 9,000원 그리고 그 위로 20일선 우하향해서 내려오는 음봉의 시종가 자리 뭐 해가지고 9,500원 언저리 가격까지 반등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드릴 때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평선에 수렴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며칠 걸린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8,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8,500원을 종가상이겠죠. 당연히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평선에 수렴되는 과정이 있고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5일 정도 걸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참지 못하셨어요. 똑같은 분이 만약에 신청을 해주신 거라면 만약에 다른 분이시라면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5일선 위로 올라서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선 뭐 그 다음에 21선 이렇게 차례차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렴이 돼야겠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올라가기 어려워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바로 또 밀려 내려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8,500원을 중요하게 보세요. 일단 8,500원을 중요하게 보시고 지금 저점이 8,310원까지 내려가기는 했는데 이 가격 구간에서 수렴시키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수렴시키는 과정이 나올 거고 반등을 주게 되면 9,000원 가격 부근서부터 해서 매수하신 가격 손실이 많이 줄어드시는 가격이잖아요. 9,000원이면 9,000원 가격부터 해서 저항이 위로 9,500원 이렇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서부터 위로는 일단 매도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볼 거고요. 일진머티리얼즈 휴대전화 뒷번호 0628님의 종목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를 5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쓰고 계십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뒤집어지는 모습인데요.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언젠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손실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30%예요. 좀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차 전지의 대장이 포스코 케미칼로 좀 보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장기 추세선이 일단 간당간당해서 이탈할 조짐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일지머티리얼즈도 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하고요. 여기서부터 뭐 회복하려면 한 40% 이상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회복하는 것보다는 IT 쪽에 종목군들로 좀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복구에 대한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 때부터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볼까요? TNR 바이오팩 보유하고 계십니다. 4918님의 궁금증 볼 거고요. 매수가 2만 원, 비중 41% 실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신 건지 상당히 궁금해요. 오늘 많이 빠져서 하셨을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 실현 자리를 놓치신 것 같기도 한데 이가람 위원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나왔을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되겠는데 저가로부터 이미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종목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종목도 비중은 40%나 실을 종목이 아닌데 2만 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없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손실권이 크지 않으니까 비중 40%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분할 손실 처리를 일단 하신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와서 여기 일목상 기준선 부근인 17,000 부근에서의 뭐 지지와 반등은 나타날 수 있어요. 요 다음에 다시 반등은 나타날 겁니다. 그때 만약에 2만 원 또는 19,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부근에서는 전략 매도로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TNR 바이오팩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에이스테크 1685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6,030원, 비중은 20% 싣고 계십니다. 여승재 위원님. 네, 매수 아주 잘 하셨어요. 6,03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이제 7,130원을 2.3% 상승 마감 시켜놨는데 매수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매수 잘 하셨고요. 기술적으로도 21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저점이 잡는 가격 흐름이 나왔었고, 제가 오늘 이슈 말씀드리면서 자율주행차 말씀을 드렸죠. 에이스테크도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서 또 전망도 실적 전망해서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다만 올해 연간 추정 실적, 과거 실적 감안했을 때 지금 이제 7,000원 가격서부터 위로는 조금 이제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격이 7,000원서부터 위로 쉬지 않고 가격적인 횡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이격이 벌어지게 돼요. 20일 이평선하고. 그러게 되면 이격을 벌리고 나서는 또다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실적 관련해서도 감안을 했을 때 7,000원서부터 8,000원 사이는 이제 매도 신호가 발생되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매도 신호는요, 6,030원에 매수를 하셨듯이 6,030원 매수는 어디요? 자, 제가 좀 전에 맨 처음 이제 그 드리머스 컴퍼니 말씀드렸을 때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등을 주기 위해선, 상승을 하기 위해선. 예. 지금 에이스테크는 보세요. 6,030원이면 5일선 올라타기 직전 가격이잖아요. 예, 여기서 매수 잘 하셨어요. 매수 잘 하셨고, 반대로 매도의 신호는 5일선 깨고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7,000원 위로 이평선 따라 올라올 거예요. 5일선 따라 올라올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 그 신호를 잘 잡아가시면 되는데, 이제 홀딩 기준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홀딩 기준 가격. 홀딩 기준 가격은 어제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6,970원인데요. 7,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 잡으시면 될 거. 홀딩하는 기준 가격, 홀딩하시는 기준 가격은 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위로 상승 시에는 이제 매도 신호 발생되는지에 따라서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은 매매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케미칼 9262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71,200원, 비중은 25% 싣고 계십니다. 매수하시고 나서부터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재현 위원님? 예, SK케미칼이 사실 의약 쪽 사업을 하고 있고 바이오 케미칼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SK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좀 한 1년? 한 1, 2년 전에 계열 분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SK케미칼하고 디스커버리하고 이렇게 계열 분리가 됐는데 아마도 여기서 또 저는 계열 분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주사 형태로 뭔가 좀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SK케미칼이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도를 하는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하락 추세 때는 이미 마무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고 바닥을 잡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71,000원대에 매수를 했다면 한 5%가 조금 넘게 손실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러프하게 잡아보게 된다라면 64,000원짜리 63,500원짜리 때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전고점 자리대인 7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남겨주셨어요. 9151님이 보유하신 종목이고요. 1,940원에 30% 비중 보유하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한참 올라갈 때 잡았다가 못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이가람 위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낙태죄 폐지에 따라서 이제 뭐 임신 테스트기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상승이 한 차례 나왔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뭐 721선, 481선 이게 3년 이동 평균하고 2년 평균 이동이 되겠는데 이 종목이 정확하게 3년 선의 저항을 막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또 역시나 갭상승이 나타난 지점이 딱 정확하게 721, 3년 평균 이동 평균선에 정확하게 저항을 맞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여기 2번 양봉에서의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매수 시점은 뭐 그렇게 많이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사실 매수를 하기가 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뭐 비중도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시고 하지만 요 아래에서 20선에서의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진입가하고 20선 사이에 있어서 지금 대응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좀 보유를 하신 뒤에 만약에 1,9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한 차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아침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매일같이 1,900원부터 진입가까지 분할로서 손절 대응을 하는 매도 관점으로 걸어 두시고요.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1,720원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600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죄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은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신 뒤에 반등 시에 1,900원부터 진입가까지 분할로서 손절 매도 대응을 보시고 1,700원 이탈이 1,720원 이탈 나올 시에는 손절 대응으로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1,900원부터 분할 매도하는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코리아 FT 0807님이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3,460원, 비중은 20% 싣고 계십니다. 여순태 위원님. 네. 코리아 FT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코스닥. 하지만 이제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이다 보니까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제공이 되지가 않아요. 제공이 되지 않고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은 높다라고 일단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460원에 20% 담으셨는데 지금 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앞서서 이 코리아 FT 그 차량 부품 관련해가지고 그 연비 효율 관련된 부품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업황,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 흐름상 4월 11일에 시가 이하로 밀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날 거래량이 많이 있었고, 이런 상승 흐름에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4월 11일에 시가를 이탈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즉 3,200원은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상승 반등을 주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이 3,460원이신데 3,500원 가격이 단기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제 오늘 3,500원 가격이 단기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4월 12일 날 주가 흐름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왜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지. 그리고 이날 시가를 깨면서 이게 다 저항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아쉬우셨을 거예요. 사실 고가가 3,505원이고 다시 이제 시초가 밑으로 밀려 버리는 바람에 대응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내일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에 반등을 주게 되면 3,500원에서 다시 저항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단기 저항이긴 하지만 이 가격 부분에서도 좀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밀려 내려오면 3,2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또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KTNG 1350님의 보유 종목이네요. 매수가 11만 500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좀 비싸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정재현 위원님? 예, 비싸게 매수를 좀 하셨어요. 대신에 이제 다행인 부분들은 배당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 하단이에요.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한 95,000원이에요. 95,000원이 깨져야 하방으로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95,000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 부분들보다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중간 자리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자리대가 약 한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대의 저항 자리대가 또 하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그래도 약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BP도 4050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39,176원, 그리고 비중은 30% 싣고 계십니다. 이가람 위원님. 네, 이 비피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뭐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신규 상장주들이 한 차례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 같이 올라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저가로부터 약 2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종목이 되겠는데 아마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거 아니면은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래로서는 지금 전고점들 뚫어냈던 저항대 부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목경 구름대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봉선 모습 보게 돼도 올라오고 있는 요 10주봉선에서도 지지를 현재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대응을 하기보다 만약에 내려왔을 때 32,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가능하겠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가시면서 아마 이 부분에서 박스권의 모습은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아마 큰 상승을 원하기보다 일단 리스크 관리를 차원에서 상승 시, 반등 시에 진입가 부근 근처 39,000원 부근까지 오게 되면은 매도로서 일단 나오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P도 종목에 대한 답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맥스 8519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 11,450원, 비중 40% 담고 계십니다. 여승재 위원님. 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소형주입니다. 코스닥 소형주에다가 비중 40%를 넣으셨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상방으로 확실히 보고 베팅을 하신 거죠. 근데 생각과 같지 않게 주가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테마 이런 부분으로 엮였는데 원래 사이맥스의 그 주력은 웨이퍼 이송 장치죠. 그 부분인데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이 좀 전개가 되었다라는 부분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점 부분에서 잡으신 게 가장 컸습니다. 11,450원이면은요. 이 부분에서 다시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목 만들고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위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또 한 2거일 정도 이제 조정받으니까 비중이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요, 1,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기 저항 가격이 이 음봉의 시초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못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4월 8일에 시가가 11,800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 11,500원서부터 해서 11,800원 사이로는 꼭 비중을 줄이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종목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종목명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시트리 들고 계시죠? 네, 6,650원에 10% 맞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훅 올라갔다가 그때 매도를 못 해가지고. 타이밍 놓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나 하고 궁금합니다. 다시 타이밍이 올 수 있을지 정재현 네.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이거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어머니? 얼마 안 됐는데요. 네. 한 5%는 5%는 한 저기 7,350원인가 얼마에 매도를 하고서 이거 남겼더니 오늘 막 올라갔다가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15%에서 7,300원대 5%를 팔고 예, 나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뚝 남겨놨다가 빠졌다. 이렇게 또 예예.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이 회사? 잘 몰라요. 모르시죠? 네, 모르고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죠? 이 네.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것도 몰라요. 실적도 안 나오는 회사예요. 적자 아유, 기업. 그럼 어떡해요. 그니까 빠졌죠. 아니 이게 저기 무슨 제약 무슨 로 알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잖아요. 네,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안 좋으니까 빠진 거예요, 어머니. 근데 오늘 누가 장량을 했는지 이렇게 훅 오르길래 그때 조금 매도가를 조금 높게 잡았더니 안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더 네, 올라갈 것 네. 같으니까, 그죠? 네네. 이거 어머니 더 빠질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이거 5,000원대, 5,000원 부분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어메 어떡한데. 네, 5,000원까지는 빠질 수가 있는데 어머니 단기로 이거 들어가신 것 같아. 예, 단타로 그냥 들어갔죠. 그죠? 단타 쳐갖고 네. 어머니 수익 많이 냈어요? 뭘 많이 내요? 5% 가지고 7,300원.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니 계속 투자하시는 성향이 네. 여태까지 계속 단기로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아니요. 수익 잘 안 이거- 나셨어요? 네, 이거 처음으로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해봤자 네. 수익 별로 안 나요, 어머니.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이 방송 많이 보세요, 어머니. 네. 제가 어떤 섹터 사라고 그래요? 무슨 섹터 사라고 그래요? 어머니 안 보셨죠, 방송? 아이고. 얘기 안 해줄게요. 일단 네, 오늘 여승재 전문가님 나오시길래 좀 전화 좀 드렸어요. 몰라요, 어머니. 일단은 네. 네. 이거 5,400원 깨지면 네. 정리하세요. 그냥 내일 던져버릴까요? 정리하시고 네. 제 어머님한테는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소문내지 마시고 네. IT 섹터 사세요. IT. IT 저기 반도체나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고요. SK IT 하이닉스 가지고 제가 안 있어요. 산다고 했잖아요. 안 사요 이렇게 아까. 근데 저는 지금 수익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할 말은 없고 딴 거는 뭐 딴 거 제약지도 셀트리온도 있고요. 있는데 그 손실 줄 거고 셀트리온. 오늘 이거 저기 매도가를 조금 높이 잡았다고. 자 일단은 디스플레이 장비나 반도체 장비를 네. 조정받았을 때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네. 가장 우량한 주식 장비주 중에 가장 우량한 거는 원익 IPS고 네. 그거는 뭐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보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에. 네. 그런 종목군들 좀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 내일 매도해야 돼요. 그냥 만약에 5,400원 깨면 그냥 정리하시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5,800원, 5,900원 그 정도 와도 그냥 정리하세요, 어머니. 5,800원까지 오면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롯데케미칼 0581님의 궁금증입니다. 매수가 29만 1,000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이가람 위원님.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그 유가 급등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가 나타나게 된 건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 첨단 소재하고 합병 추진을 하고 있죠. 이게 합병이 되게 되면은 매출 규모가 20조 원 가량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앞으로의 전망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잡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아래 부근에서 분명히 바닥은 잡힐 텐데 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를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 되겠고요. 일단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부근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로는 쌍봉 형태가 나타나면서 밀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가로 올라가기보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래 하단 부분에서 지지가 나타난 다음에 3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종목은 아니고 말 그대로 롯데케미칼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좀 수익다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봤을 때 30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분할로서 30만 원부터 뭐 30, 2, 3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실현을 하시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케미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마케팅 5270님이 매수하신 종목 보겠습니다. 26,800원에 비중은 30% 담으셨는데요. 여승재 위원님. 네.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에코마케팅. 2월 달서부터 이제 그 온라인, 모바일 광고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2월 달에서 3월 달 넘어오면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가파르게 상승했고 기간 조정 잠시 쉬면서 21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21선 딛고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좀 묵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현혹당하시면 안 돼요. 21선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보는 이평선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동사 주가에 있어서는 26,000원 가격, 21선이 있는 26,000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횡보 구간에서 위로 올라갔던 가격, 이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해요. 25,000원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6,800원에 30% 비중 담으셨지만 25,000원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5,000원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추세는 유지될 수 있어요. 아직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은 아니에요.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가격이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보시느냐? 어디까지? 상장 당시의 시초가가 34,000원이에요. 상장 당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상장 당시로 이제 좀 되돌아가서 보면은 이날 시초가 가격이 34,000원이죠. 그 가격 부분까지는 보실 수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 타이밍이 이날 종가, 상장 당일 종가가 23,900원입니다. 23,900원. 자, 23,900원 위로 지금 횡보 구간이 보였죠. 23,900원 가격 부분에서 지금 횡보했죠. 다 이유 있는 가격에서 횡보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는 자리에서 횡보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가격 구간에서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고 추세 유지 시에는 34,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다. 다만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2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에코 마케팅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KC 코롱 PI 보겠습니다. 7346님의 보유 종목이고요. 33,800원에 20% 비중 싣고 계십니다. 지금 좀 손실 중이신데 정재훈 의원님. 예, 이게 폴더블 관련해서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데 33,800원을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를 좀 잘못하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방향성이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대부분 이런 종목군데 좀 상당히 많은데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0%고 33,800원에 지금 39,900원이면 약 한 9% 가까이 좀 손실 중인데 어쩔 수 없이 하단 자리대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대가 약 한 29,000원 라인대거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29,000원 자리대로 좀 잡아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32,000원 자리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롱 PI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종목은요. 노바렉스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 중이라고 하니까 시청자분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바렉스 25,000원에 매수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비중도 20%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3, 4일 전에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연결 바로 해드릴게요. 정재훈 매니저님. 정재훈 엄니! 의원님. 여보세요. 엄니!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계신 이가람 전문위원님이 되게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어머니. 한번 받아보세요. 괜찮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지금 이 안녕하세요. 종목,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네. 이 종목, 네. 25,000원에 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일단? 그게 궁금해서. 그때 그 TV 보고서 한 거예요. 네? 그 방송 보고 나서 네. 산 거거든요. 방송 보고 그저께 나서? 샀어요. 그저께 샀어요. 그저께 방송 보고 나서 사신 거예요? 예. 일단 25,000원 가격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뭐, 매수가보다는 위에는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만 보자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네. 네, 일단 건강 기능 관련 식품 기능, 네. 뭐 관련주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금 업체 파트너사들이 뭐 CJ제이제당도 있고 네. 뭐 종군당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건강 기능 식품의 성수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거든요. 5월 달에 무슨 달이에요, 어머니? 어버이날이요. 그쵸. 가정의 달이죠. 그런 날 선물로 많이 사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따른 지금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뭐 지금 매수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 그쵸. 그래서 뭐 짧게 본다면은, 뭐 24,000원보다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네. 전량 매도는 보지 마시고 그냥 일부 축소만 보시고요. 10%만요? 네네, 그렇죠. 전량 매도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거는 상승이 나갈 걸로는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상승이 나가다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27,000원 부근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고가 부근이 올라오게 되면은 전량 매도보다도 이제 한 차례 수익 실현을 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요 부근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매수해야죠. 네? 매도해야 된다고요?
매수를 아니, 한다고? 매도해야죠. 아, 여기 올라왔을 때 네네. 여기 고가 부근에 올라가게 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을 보셔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대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그다음에 내려오면 좀 더 사야죠. 아, 내려오면 더 사야 돼요. 일단은 뭐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근에 올라가게 되면 네. 종목 산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어머니. 아, 27,000원 더 넘어갈 때쯤 되면요. 네네,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종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바렉스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갈 건데요. 배럴 매수하신 9151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여승재 위원님과 함께 볼 거고요. 매수가 18,407원, 비중 절반, 50% 담으셨어요. 위원님? 네. 이거 배럴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 한번 상담해 주신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기억력이 좋아요, 제가. 네. 예, 별로 그때 좋지 않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역시 그렇게 썩 좋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와 비중이 잘못됐습니다. 전혀 이 시세 변화, 그러니까 큰 시세 흐름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중을 50% 들어가셨어요. 전혀 파악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물론 이제 래시가드라든지 요가복 판매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만 이미 10,000원 가격에서 24,400원이면 100% 이상, 100% 정도 올라간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0% 가까이 올라간 가격 부분에서 비중 50%를 실으셨다라는 부분은 위로 얼만큼 보시고 50%를 담으신 거예요. 위로 얼만큼이나 보고. 제가 20,000원 가격이 저항한 가격이라는 거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은요, 상장 이후에 실적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 이후에 실적 확인이 안 돼요. 시장의 실적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니까 20,000원 가격을 이탈시키면서 그게 다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올해 역시 그 과거 실적 이상 낼 거라는 보장은 확실히는 없습니다.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신 부분인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죠.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비중이 없으시면 4월 둘째 주 시초가까지는 버티실 수 있어요. 버티실 수 있지만 비중이 많으니까 버티시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이미 4월 12일에 시초가 이탈시켜 버렸어요. 이미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4월 12일 금요일 시가 16,750원 가격을 버티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바뀌어 버렸죠. 즉 밑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라고 좀 단순하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고, 자, 요 가격 구간 그러면 4월 11일에 종가 16,550원인데요. 16,500원까지 밑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어려워진다라는 점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로 올라가면 18,000원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배럴 종목을 끝으로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일단은 이 시간 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종목 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명을 바로 공개해드리지는 않고요. 오늘 종목을 추천했던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궁금하다, 나는 꼭 오늘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당일에 종목명을 문자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4989 활용하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개선과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했다는 수혜주다라고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보일러의 수혜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가격대는 8,000원대인가요? 잘 보이지 않죠, 정재현 의원님? 1,100원대죠, 1,100원대. 저게 1,100, 저거 공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종목인지, 어떤 특징을 가진 종목인지 세 분께서 한번 유추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를 좀 제공을 해주시죠.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아니실 것 같고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종목은 안 하신다고 했어요. 이가람 전문위원님이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종목은 이제 뭐 중소형 가전 시장 내에서 이제 뭐 대기 전력 차단 제어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작년에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올 초죠. 올 초에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 장치를 공급해주는 기업이 되겠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서울시에서 이제 2020년부터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기업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중소형 가전 안에서 이제 뭐 대기 전력을 차단해주는 거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했는데 이 국내 보일러 업체에도 이 대기 전력 차단 제어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은 올라가겠죠. 앞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좀 저가에서 바닥권 탈출 가능하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턴어라운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나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로요. 배트맨 이렇게 해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문자로 이가람 전문위원님의 종목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부분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바로 이제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돼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M포털 사이트 나오죠. D포털 사이트로 하셔도 됩니다. 주식 배트맨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이 파워링크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을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가람 전문위원도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곳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밤 잠 못 이루실 것 같으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외쳐주신 다음에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 받아가신 후에 내일장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이제 다음 코너죠. 오늘 출연한 전문위원분들의 수익률을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총 포트폴리오 먼저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박정식 위원의 포트폴리오 먼저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여전히 30%가 넘는 수익률을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채기 위원의 현대차 8%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옵티시스 또한 8% 가까운 수익률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채기 위원의 TK케미칼은 7%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여승재 위원님의 한양 ENG 7%의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현성 위원의 노바렉스 3.47% 달성하고 있고요. 박정식 위원의 TSE는 3.26%, 여승재 위원의 SM코어 3.04%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또 하나의 종목이죠. 코스맥스는 3% 가까운 수익률로 달려가고 있고요. 정재현 위원의 ICD 1.39%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일단 오늘 출연하신 전문위원의 수익률 그리고 AS를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승재 위원의 한양 ENG 그리고 코스맥스 거기에다가 SM코어까지 세 가지 종목 다 지금 상승률이 아주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AS를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한양 ENG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ENG 기업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 기업은 아니에요.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보셔야 되고요. 클린룸은 반도체 그 설비 투자에도 들어가지만 반도체뿐만 아니고 제약, GMP, 요 우수 제조 인증 시설 마크가 받으려면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클린룸.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좀 아쉬웠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6% 빠지는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17,200원까지 올라가면서 3.3%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그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윗골이 다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일부 차익 실현 매도가 좀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종목 AS 해드리면서 17,000원 가격은 어떤 가격이다? 단기 저항 가격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지만 17,000원 가격에서 단기 저항 받고 눌림목 만들어주면 또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외국인은 지금 거의 뭐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기관도 순매수 보여주었고요. 근데 연기금이 오늘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욕먹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욕먹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단기 매매하나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안 되죠. 예, 연기금 수급이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연기금 매도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오히려 지난 화요일 날 월요일에서 화요일 갭으로 띄운 가격 메워주면 훨씬 더 또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M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12,000원 가격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윗골이 달고 11,850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될 것으로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매수 가격으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11,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2,000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서 뭐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11,500원 가격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또 매수의 기회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도 사실 오늘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중바닥 만들어가는 가격 구간에 놓여져 있다. 여전히 14만 원 위아래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AS 잘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대응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어제 저희가 또 AS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시간 관계상 내일 다시 한번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 배트맨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하고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참여하시면은 또 어떤 궁금증이든지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 설명해주신 배트맨 검색하신 다음에 또 홈페이지 입장하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베이스 트레이딩맨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이가람, 샘플러스 여승재. 오늘 함께한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후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 골라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도저히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